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하고 또 변경할 때 공사 계약기간, 그렇게 36개월, 30개월, 42개월 이런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시공사가 많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공자가 계약서상에 기재된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은 단순히 시공자에게 지체상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연배상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36개월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해야만 하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이 예정일이 변동되면 이사의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주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과 조합의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을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다 짚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그냥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기간을 조합 입장에서 연장을 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야, 시공사 너도 어려우니까 좀 연장해 줄게 이럴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면 상대적으로 조합에 굉장한 손해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곧바로 조합원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합장님께서는 공사계약서 작성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 있게 검토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21조에 보면 나오는데 계약기간의 연장해가지고 1. 을은 제58조 제3항의 어느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 공사 일정표죠. 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 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 보통 조합으로 이제 문서 같은 게 오겠죠. 자, 어떤 사유냐? 58조 3항, 공사표준계약서의 58조 3항입니다. 그 58조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조 3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정해놓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가 지체됐다 하더라도 시공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1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해당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우리가 많이 겪는 것 중에 꼭 지구가 망할 정도는 되지 않지만 생기는 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비가 많이 오지만 우리는 이미 골조공사 끝나고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것과 관계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만 이는 해당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주로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책임, 조합이죠. 조합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조합이 잘못했으니까 시공사가 그 기간 내에 공사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뒤로 연장을 시켜달라.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정 시공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뢰부도로 인한 경우 참 좀 깝깝하죠. 야, 어뢰부도가 났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어뢰부도가 나면 보정기관이 보정이행업체를 새로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A사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럼 B사를 새로 선정해가지고 공사 모자란 거 다 해라 라고 이제 보정기관이 하는데, 이때 그 기간 사이의 기간을 지체 책임을 먹여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아무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체된 거 지체 배상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호도 일견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호예요. 13조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라는 거하고 준공기간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따로 띄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붙여놓기를, 사업 진행 도중에 설계 변경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설계 변경이 과연 공사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는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2023년 해설집에 없고 2024년에 해설집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이 착공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조합이 조금 좋게 하려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가 우리 회사에 신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내가지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하자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할 때마다 계약을 준공기간 내에 못하니까 공사기간 연장해달라. 이걸 다 인정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준공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했다고 해서 네가 공사기간 연장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러면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되, 이 조문을 놔두면 돼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 자꾸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연장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우리 많이 언론에 보죠.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레미콘 그 업체 기사님들이 파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다 똑같은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설을 해놓기를,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 구입 곤란도 원칙적으로는 그 위험 부담을 시공사가 져야 됩니다. 원래 원자재 확보도 시공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시될 정도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시멘트가 없다. 그러면 시멘트가 있을지 없을지 미리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도 미리 구입을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 시멘트 사놓으면 굳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죠. 시멘트대로 사놓고 그 다음에 배합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험할 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물량이 조금 적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만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자재의 구입 곤란 등이 생기면 다 연장해 줘야 된다 이러면, 이걸 빌미로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시멘트가 제대로 공급 안 돼, 2달 연장해 주십시오, 이러고 속된 말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장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지를 조합장님께서는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절차에 관한 거죠. 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연장해 주셨는데 연장 기간 지났다고 원래 기간 지났다고 지연배상금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얘기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58조 3항 4호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연장해 주고 또 금액도 올려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중이잖아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우리의 이주비,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입주할 사람들, 조합원뿐만 아니고 일반 분양자들도 제때 못 들어가면 큰 혼란이 발생하는데 여기다가 공사금액까지 또 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발간되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자체가 시공자에게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 이후에 별도로 공사계약금액까지 조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 만약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 조정해 주면 되는데 그냥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이 조항을 놔두지 말고. 그리고 58조 3항 4호는 설계 변경인데 이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3호는 여기 보면 요 앞에 보실 때 3호는 의리부도난 경우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갑이 계약금액을 인상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5호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인데 왜냐하면 2항 안에 그 4호, 3호, 5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3호의 경우에 의리부도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실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런데 5호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 구입이 곤란한 경우인데 이것도 계약기간 연장은 물론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은 너무 시공자 입장에서 계약 문구를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항입니다. 갑은 제1항부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어떤 경우에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주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얼마를 계약보증금으로 시공자가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데 시공자의 지연배상금이 위 금액에 해당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모두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 지연 사유가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조금 숨통이 튀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것인데 나중에 지연배상금 정산할 때 조금 감액을 해주거나 하면 되지 미리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1개월당 손해보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기간을 미리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조항도 삭제해라. 조합장님 이거 지금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셔. 그러고 말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잘 안 냅니다. 계약보증금을 시공사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잘 안 내는데 계약보증금을 예를 들면 100분의 5를 계약보증금으로 딱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놨다 하는 경우에 이게 만약에 시공사가 의무불이행 이래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미 계약보증금으로 걸어놓은 100분의 5면 5 금액을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청구할 것도 없잖아요. 청구할 것도 없어요. 원래 지체상금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지연되면 1000분의 1씩 해가지고 1000분의 30이면 100분의 3이 되잖아요. 한 달만 지연해도 100분의 3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놔요. 두 달이 지연되든 석 달이 지연되든 보통 상한을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상한선을 보통 정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시공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미 계약보증금을 다 까먹었으면 더 이상 청구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공사를 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약이행보증금에 따른 다 까먹고 계약보증금을 까먹고도 계속 가면 결국은 지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봐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상금은 상한선이 어디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 3, 100분의 5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리 지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 기간을 여기는 뭐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죠. 연장해줘? 계약 기간도 또 연장해줘? 예. 이렇게 되면 실제 시공사가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긴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시공사 손해를 안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조항도 저는 없애버리십시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연히 연장해주면 지연배상금 부과 안 했는데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계약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불공정, 너무 시공자 편에 씁니다.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시공자가 죽으라고 맞춥니다. 맞추고 한 달 아니면 보름 아니면 며칠 이것도 굉장히 시공사는 공사할 때마다 지체상금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조항을 둬가지고 약간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두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합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삭제하라는 소항은 다 삭제해버리고 초안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